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정정환입니다. 지금부터 비장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을 분석하고 통합체육 참여 및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의 개념 및 현황입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공간에서 공정하게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약 73.7%가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7.1%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반 학급과 분리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통합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특수학급 배치, 즉 분리 환경을 축소하고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은 통합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합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 학생에게는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사회성 발달, 신체 건강 증진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비장애 학생에게는 포용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적 지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체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이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비장애 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그리고 학업적 성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장애 학생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때 장애 학생 역시 학교 생활 전반에서 보다 의미 있는 참여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은 통합체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수용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비장애 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학생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족, 또래, 교사, 학교 환경 등 생태학적 요인 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별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틀에서 장애 수용 태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장애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변인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은 단순히 개인 내부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며 인간 발달을 5가지 체계로 구분합니다.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로 구성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 이론에 따라 각 수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인을 선정하여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체계 수준에 해당하는 변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기체 수준에서는 개인의 내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을 설정하였고, 미시체계에서는 또래, 가족, 교사 등 가까운 관계망을 반영하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중간체계에서는 가족과 또래,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성을 변수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환경 간의 연결이 장애 수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외체계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태도나 분위기, 즉 지역사회 인식을 고려하였고, 거시체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는 공동체 의식을 변인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따라 개인 내 요인부터 사회 구조적 요인까지 다층적 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생태학적 변이는 비장애 중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통합체육 참여 경험은 이러한 영향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학년에 따라 이 관계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 및 조사 절차입니다. 연구는 G도 WC에 위치한 중학교 3곳의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328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58.2%, 여학생이 41.8%였고 학년은 1학년 32.3%, 2학년 38.7%, 3학년 2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6%, 통합체육 수업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2025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 한 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도구 및 측정 변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 문항 묶음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수준의 자기 존중감은 로젠버그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미시체계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간체계 변인으로는 가족 또래 관계, 가족 학교 관계를 각각 6문항과 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외체계와 거시체계 변인으로는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각각 6문항, 4문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인 장애 수용 태도는 장애 수용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받았으며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공동체 인식은 다소 낮았지만 분석 가능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 묶음은 내용 기반 또는 요인 알고리즘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절차입니다. 연구 자료는 다음 4가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척도에 대한 크롬바우 알파 값을 산출하였고 모든 하위 요인에서 0.6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의 제곱 대비 자유도 비율, 비교 적합지수, 터커 루이스 지수, 평균 근사 오차 제곱근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 평균 분산 추출, 구성 개념 신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판별 타당도는 변인 간 상관 계수와 평균 분산 추출 값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생태학적 변인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통합체육 참여 유무에 따른 조절 효과는 다집단 경로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넷째, 학년별 구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 2, 3학년을 구분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의 제곱 값이 유의하긴 했지만 비교 적합지수, 터커 루이스 지수,
평균 근사 오차 제곱근 등 주요 적합도 지표들이 모두 권장 기준을 충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수렴 타당도의 경우 모든 요인 부하량, 평균 분산 추출이 0.5 이상, 구성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 변인이 수렴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판별 타당도 검진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최저 평균 분산 추출값보다 작아 각 변인 간 구분 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로 분석 결과입니다. 경로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인별 경로를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가족 학교 관계와 가족 또래 관계는 부적 영향을 보였고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통합체육 참여의 조절효과 결과입니다. 통합체육 참여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 모형의 구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부 경로를 비교해보면 양 집단 모두에서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 학교 관계는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참여 집단에서는 가족 또래 관계 또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참여 집단에서는 해당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인식과 공동체 의식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체육 참여가 일부 변수의 영향 구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전체적인 모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학년간 다집단 분석 결과입니다. 학년간 다집단 분석 결과 측정 동일성은 확보되었지만 구조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아 학년별로 경로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1학년은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또래 관계는 부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2학년은 사회적 지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고 3학년은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정적 영향을, 가족 학교 관계는 부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시기에 따라 장애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의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과 교육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는 자기 존중감이 장애 수용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타인을 수용하는 태도의 기초가 됨을 의미하며 장애 인식 교육에서 자기 존중감 향상을 함께 다루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시체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강력한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태도,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장애 수용을 촉진하며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학급의 확대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 강화가 중요합니다. 반면 중간체계에서는 가족 학교 및 가족 또래 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도한 학업 통제나 편견을 강화하는 부모 개입은 장애 수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대상의 장애인의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체육 참여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통합체육 참여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통합체육 참여가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반면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통합체육 수업의 질적 구성과 담당 교사의 장애인식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합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체육교사의 장애 관련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교사 연수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무 연수 내에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다집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학년별 다집단 분석 결과 각 학년에 따라 장애 수용 태도에 영향을 비치는 변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학년은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 영향을, 가족 또래 관계는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 2학년은 사회적 지지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학년에서는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 가족 학교 관계는 부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기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초등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줍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식 교육은 단회성 교육이 아닌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매년 개별 특수교사에게 교육을 맡기는 현재 방식보다는 학교 차원의 학년별 통합교육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간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비장애 중학생의 생태학적 변인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통합체육 참여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 그리고 학년별 구조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총 32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가족 학교 및 가족 또래 관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통합체육 참여 유무에 따른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 간에는 구조적 차이가 확인되어 발달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입니다. 첫째, 각 생태학적 체계 내에 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표집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타 지역이나 고등학생을 포함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절효과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 모형 적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